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2부에는 일요일은 책과 함께 코너가 있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화제 책 이야기를 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부터 볼까요? 예,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책들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입니다. 슬픔의 긍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20세기 초반에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이 프랑스의 연인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이 프랑스에서는 정말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도 너무나도 사랑받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바로 그 콜레트의 대표 단편선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단편 작품 모은 거예요, 그럼? 네, 20편의 단편 작품이 들어가 있고 그야말로 콜레트 문학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뭐 이 작품들은 허구의 상상력이기보다는 작가의 실제 삶과 생애 이런 것들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또 자전적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 네. 프랑스의 연인이라고 하셨는데 여성 작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OTT에 그 콜레트라는 제목의 영화도 전기 영화도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이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책 속의 거의 대부분은 소설 그 자체보다는 이 작가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듯한데요.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1873년에 이 프랑스 그 부르고뉴 지방의 생소베르라는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과 동물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뭐 동물과 어울려 지내지 않는 삶은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콜레트 문학을 상징하는 뭐 일종의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나열해 보면 감각, 본능, 또 야생, 또 뭐 관능의 여사제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콜레트라는 작가는 평생 자신이 나는 시골 여자야 이렇게 자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콜레트 문학의 특징적 요소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시골의 자연과 또 동물들과 밀착해서 얻은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문학적인 자양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시원이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콜레트는 20살이 되던 해에 앙리 고티에 빌라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첫 남편은 뭐 음악평론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뭐 출판사를 운영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지식인 그룹이었는데 이 남편의 권유로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발랄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클로딘이라는 시리즈를 이제 쓰게 됐는데 이 재밌는 것이 이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첫 작품이 그런데 그러면 이 콜레트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자신의 The scale of destruction I saw when I visited Ukraine was shocking, on a level I could never have imagined. The stories and trauma were horrific. This senseless war continues to devastate lives and destroy homes, leaving people extremely vulnerable, especially during winter. Millions do not have what they need to survive the harsh, freezing temperatures. You can help. Please donate to UNHCR, the UN Refugee Agency, today and help rush winter survival kits, heating appliances, cash assistance, and other types of aid to people impacted by this war. These kits include thermal blankets, solar lamps, insulation, and warm coats to help them survive the long winter months. Please donate what you can. Don't wait. Thank you. 이 콜레트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궁핍하긴 했지만 겨우겨우 버텨나갈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동성의 연인이 생기게 되는데 마틸드 모니라는 사람의 경제적인 이제 도움을 통해서 버틸 수 있었고요. 예. 근데 이후에 이 왕성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또 방황하는 여인, 또 시도, 세리, 또 암고양이, 지지 같은 책은 뭐 지금도 사랑받는 대작 어떤 명작으로 취급받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토비와 키키라는 작품이 1904년에 출간이 됐는데 이 콜레트가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출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이 슬픔의 긍지라는 책에서는 바로 이 당시에 무용수로서 또 마임 배우로서 이 생활했었던 이런 일면들이 작품들 안에 배어져 있거든요. 예. 뭐 지저분한 극장 대기실이라든지 또 가난하고 처량한 상황이지만 자신을 놓지 않으려고 이 발버둥치는 이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라든지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콜레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극장 주변의 여성들 또 소녀들의 어떤 애틋한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뭐 사랑이라는 이야기 그 주제가 네. 이 콜레트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의 어떤 강렬함, 하지만 또 반대로 연약함, 또 나와 다른 사람, 타자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틈, 또 그 틈을 메꾸려는 어떤 갈망, 또 그걸 포기하는 쓸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20편의 단편이 이제 이 슬픔의 긍지라는 책 속에 등장을 합니다. 글도 잘 쓰고 배우에다가 무용수까지. 네. 그런데 초반엔 상당히 불행했어요. 네.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남편은 남작의 지위를 가진 귀족이자 또 언론인인데요. 네. 근데 이 두 번째 남편 때문에 콜레트는 기자 경력이 시작이 됩니다. 기자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무려 1000여 편의 기사와 평론을 쓰게 되고요. 그 작품도 또 계속 써나가서, 콜레트는 평생 60여 편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글 쓰는 게 나는 굉장히 고역이었다. 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치고는 엄청난 생산력으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남편하고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뭐 그때 직접 전쟁터로 남편 보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화들이 있기는 한데 전쟁이 끝나자 그 귀족이었던 남작은 이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거리가 멀어지고, 근데 이때 또 엄청난 또 스캔들이 이 콜레트가 일으키게 되는데, 예. 이 남편의 그러니까 이 아들 하고 이제 사랑에 빠진 겁니다. 남편에게 이제 전처의 사이에 이제 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남자와 이제 그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가 또 남작하고 이제 이혼으로 결국은 한 5년 정도 이끌어가다가 끝을 맺고요. 이런 이야기들도 콜레트 작품 속에 다 드러나 이야기가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혼해서 다시 혼자가 되고요. 그러면서 또 대공황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계를 위해서 파리에 미용샵을 열게 되고 여기에 이제 화장품과 향수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또 브랜드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코코 샤넬 같은 그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온갖 일을 도맡아 했고요. 또 광고와 홍보 문구를 직접 쓰기도 하고 또 지방으로 방문 판매에 나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가였지만 또 이때는 또 완전히 사업가로 화장품 판매원으로까지 활동을 하는데 또 이런 재밌는 일화들도 책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 속에 화장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예. 그 단편 안에 바로 이때에 자신이 경험했었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작품을 좀 읽어볼까요? 오태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십시오. 지금의 우리는 화가들도 열광할 만큼 다양한 색조를 보유하고 있다. 미용술, 화장품 산업은 거의 영화 제작에 버금가는 자본을 움직인다. 여성에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성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려고 노력한다. 고단한 노동은 해가 뜨기도 전에 우리가 연약한 생물이라고 부르는 여성들에게서 짧은 휴식마저 빼앗아간다. 오렌지 색조 화장과 커진 눈, 창백한 입술 위로 채색된 붉고 조그마한 입술로 대담하게 자신을 감춘 여자는 일상의 눈속임과 하루 분량의 인내, 그리고 절대 고백하지 않는 자존심 덕분에 자신을 되찾는다.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거고요. 이랬던 콜레트는 1925년에 자신이 52살이 되던 해에 이제 자신의 인생의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네. 16살 연하의 남성이었고요. 이제 10년 후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콜레트가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이 세 번째 남편이. 근데 게스타프한테 끌려가서 이 수용소로 이제 향하게 될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이 콜레트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남편을 구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콜레트와의 삶 이것이 이제 자신의 삶의 황금기이자 가장 찬란하고 축복받은 시기였다라고 이 남편이 표현할 만큼 이 콜레트에게 극진했는데 이 콜레트가 말년에는 이 고관절염 때문에 거의 불구로 이제 앉아서 이제 지내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콜레트의 곁을 이 세 번째 남편은 끝까지 돌보고 지킨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작품 읽어볼까요? 새해의 몽상이라는 제목의 단편 속 한 대목인데요. 예. 이 대목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인가 봐요. 늙어갈 수밖에 울지 마. 손을 맞잡고 애원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마. 늙어가는 거야. 천천히 눈물 없이 천천히 멀어져. 아무것도 잊어선 안 돼. 너의 건강을, 너의 명랑함을, 너의 우아함을, 내 삶을 덜 씁쓸하게 해주었던 약간의 선의와 정의감을 잊지 마. 단단히 준비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길가에서 헛되이 발을 멈추려 하지 마.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으니 다 부질없지. 길을 따라 걸어. 그리고 오직 죽기 위해서만 거기에 누워. 어지러이 굽이쳤던 세월의 띠를 가로질러 그 끝에 이를 때 너의 곱슬곱슬한 머리칼 한 가닥도 이빨 하나도 성한 팔다리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내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 영원의 먼지가 내 눈에서 찬란한 빛을 가리지 않았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이끄는 다정한 손을 내 손에 계속 쥐고 있었다면 미소 지으며 누워 행복한 잠을 자고 너만의 특별한 휴식을 취해. 네. 이 콜레트 문학의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또 정열적인 사랑 또 미움 이런 어떤 날것의 본능 이런 것들 정말 탁월하게 그려낸 것이 콜레트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학을 통해서 당시의 여성들을 올감했던 여러 가지 인습을 거부하고 또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면서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요. 프랑스에서 여성 작가 최초로 콩쿠르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고 훗날 회장까지 지냅니다. 또 이 레지옹 그 도네르 훈장을 프랑스에서 4차례나 수상하기도 하고요. 예. 1948년도에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54년 8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프랑스에서 국장으로 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화제였고 또 일화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단편 모음집 슬픔의 긍지였고요.